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현충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네, 경호원들이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 좀 들려볼까요? 굵기 조금만 안쪽으로 조금만 가주세요. 네. 자, 양태정 변호사님, 여기가 이 계양 자택입니까? 예, 맞습니다. 계양구 이제 박천역 인근에 있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자택이고요. 네. 계속 이제 2022년 이제 계양으로 이제 이 대통령께서 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계양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지역민들과 뭐 많은 스킨십을 통해서 기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 인파로 나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양태정 변호사님이 계양구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렇죠. 지난 22년 이제 국회의원 이제 재보궐 때랑 이제 작년 총선 때도 제가 계양구에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있었죠. 계양구에 지금 살고 계시고 양 변호사님도. 네, 계양구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것이 그러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입니까? 네. 아니면 그 계양으로 오면서 이사를 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양구 자택이고요. 계속 계양에서 지금 정치를 하시면서 계속 계양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국회를 출퇴근이나 그런 거 하고 계셨습니다. 네. 자, 그럼 박수현 의원님, 이제 현충원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오늘 오전 6시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 당연히 모든 절차 중에 가장 먼저인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우리 그 애국 영령들의 영전에 그렇게 가서 고하는 그런 절차가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동을 했다가 오늘 오전에 11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네.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정부이니만큼 아,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 선서군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취임식, 약식으로라도 취임식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취임식 이런 행사가 아니라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취임사만 짧게 발표를 하고 바로 이제 용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고, 그 오찬에는 알려지신 바와 같이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하는 날 야당이 당사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여야 협치, 대화, 정치 복원 이런 어떤 상징적인 말씀을 국민들에게 그런 행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여야 간의 대화의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진심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취임식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정식 행사는 제헌절인 7월 17일 날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때 하더라도 그것을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하지 아니하고 임명식으로 명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름을 아마 국민주권정부다 이렇게 호칭하거나 그 별칭으로 이렇게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의 주체, 주어를 국민주권, 국민으로 놓고 볼 때 이 내가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나에게 임명장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하고, 정식 행사는 7월 17일 날 제헌절 날, 바로 헌법의 복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택해서 정식 행사를 하되, 그것마저도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식이라고 하는, 국민을 모든 것의 주체로 놓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주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내외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밝은 표정의 대통령 내외가 주민들과의 이제 인사를 마치고 현충원으로 일정을 떠나게 됩니다. 저기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굉장히 멋있는 구조물도 있는데, 계양에 살고 있는 양 변호사님, 저기 어떤 동네입니까? 박춘역 인근에서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좋은 아파트 단지고요. 예,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단지긴 하지만 그렇게 호화스럽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계양 지역민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들의 이 자택이라 하면 이 주택,
뭐 이제 2층 집이나 뭐 단독주택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혹은 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 정치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대통령 자택도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뭐 주상복합단지 이런 곳에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좀 포착이 되고 있군요. 주거의 어떤 변화도 좀 독특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 현장 장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를 지금 안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인 걸로 보입니다. 자, 태극기를 들고서 이 대통령 내외를 반겨주고 있는 계양 주민들의 모습 현장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야 대표 오차는 박수현 의원님 그러면 예.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용산에서 집무실에 진행됩니까? 아니 아니면 지금 국회에서 그것은 진행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공지가 되지 않았는데 네네. 아마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아직 정확한 장소와 이런 건 공지가 되지 않고 각 당의 대표들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화답한 그런 어떤 내용만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집무실은 일단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이용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최단 시간은 용산 집무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청와대로 다시 복귀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개방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나 또 시설의 리모델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하더라도 국가 특히 안보를 위한 그 대통령이 활용하는 망이 깔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 그런 작업들 이런 최소한의 시간은 용산에서 직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맞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시간을 오래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용산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대전, 세종, 충청으로 볼 때 그럼 세종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또 이야기들 궁금하시지 그러게요.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도 그렇게 긴 시간 있는 것보다는 이제 사회적 합의와 헌법의 문제를 캠페인 기간 중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이런 로드맵까지도 아마 밝히는 뭐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까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는데 네. 청와대로 들어가더니 말이 없으면 그냥 청와대에 눌러 앉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또 그런 의구심과 논란들이 당연히 생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은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라고 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멀지 않은 시간에 밝혀주는 것이 로드맵 정도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어떤 청와대 시대로의 어떤 복귀가 예상이 되고 과연 이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까지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또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양태일 변호사님 기다리고 있군요. 네, 사실 뭐 계양구 특히 뭐 계양구뿐이 아니고 뭐 전국적이긴 하지만 이 이재명 대통령 인기는 사실 계양구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민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제 김혜경 영부인께서도 뭐 평소에도 이렇게 지역에 이제 뭐 장도 보시고 약간 이 지지자들이나 이제 시민들과 이제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이 이제 대통령으로 돼서 더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계양 국회의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신분에서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 계양구를 국회의원 자리는 가지고 이제 공석이 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이 행정부의 수장은 겸직을 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석이 되고 아마 이제 내년 지방선거와 맞춰서 아마 저 계양구 국회의원 자리는 아마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양 변호사가
공천 받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결국 그때 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아마 정말 적합한 사람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우리 당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 패배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원희룡 전 장관이 예, 개항에 있군요. 개항에 머물면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지난번에 그 김문수 후보와 사전 투표를 할 때도 개항에서. 원 전 장관이 같이 했죠. 네, 자, 이 경호 차량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인천 자택을 떠나서 현충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자격으로서 공식 일정과 직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 경호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자, 이 경호 차량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호 인력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고 나서는 이 경호 차량에 탑승을 해서 큰 대로에서는 이제 속력을 내면서 이제 경찰에 이제 호의를 받게 되고요. 교통 신호들도 이제 통제가 되죠.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정차하지 않는 것을 또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 통제와 교통 통제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충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